안녕하세요. 저녁 노을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한 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실까요? 제 이름은 백옥자입니다. 올해로 83, 사람들은 저를 그냥 백할머니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제 진짜 이름, 옥자라는 두 글자를 마지막으로 누가 불러준 건, 한 50해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이름은 없었습니다. 태어난 직후 버려졌고, 이름도 생년월일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으니까요. 신생아실 구석에 놓여 있던 바구니 안에는 손수건에 감싸인 저와 메모 한 장이 있었답니다. 부디 착한 사람 손에 자라길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온 저는 보육원 원장님 성을 따라 백씨가 되었고, 옥자는 그냥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름처럼 옥처럼 귀하게 자라렴. 그 말씀을 할 때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던 게 아직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제 삶은 이름처럼 귀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받았고, 고아라는 낙이는 말보다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베었어요. 친구가 생길만 하면 쟤는 엄마 아빠 없는 애야라는 한마디에 멀어졌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랑 어울리지 말라며 저를 피했습니다. 어릴 땐 그게 왜 그렇게 아픈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상처받은 건 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백옥자라는 이름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고, 그 대신 고아, 불쌍한 애, 출신 안 좋은 애 같은 말들이 저를 대신했으니까요. 17살 보육원에서 자립해야 했을 때 저는 한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허드레실부터 시작했지요. 설거지, 바닥 청소, 장 봐오기. 그렇게 5년을 버티고 월세방 하나를 얻었을 땐 눈물이 났어요. 비록 창문도 작고 찬 바람이 쌩쌩 들이치던 방이었지만 이제는 내 공간이다라는 생각에 그때 처음으로 제 이름을 벽에 써봤습니다. 백옥자. 그 글자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절대 남에게 손 벌리며 살지 않겠다. 이름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 후로 저는 쉼없이 일했습니다. 식당을 옮기고 새벽 청소 일을 병행하고 틈틈이 야간 학교까지 다녔어요. 글을 배우면서 알게 된 세상은 더 넓었고 그 속에서 제 이름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옥자야, 너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 이름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 이 생각이 제 삶의 기둥이 됐어요. 30을 앞두고 작은 분식집을 열었고 떡볶이와 순대, 김밥으로 동네 손님들과 가까워졌어요. 옥자 이모, 김밥 2줄이요. 옥자 사장님, 오늘 떡볶이 유난히 맛있네요. 그제야 이름이 이름으로 불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20년을 분식집과 함께 보냈고, 어느덧 저는 단골이 많은 백옥자 분식집 사장님이 됐죠.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적 몇 번 인연이 있었지만 제 과거를 안 남자들은 결국 하나같이 등을 돌렸어요. 아, 고아원이셨구나. 그 말 뒤엔 늘 침묵이 따랐죠. 나는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없나. 이름이 주는 무게가 이렇게도 큰 건가. 그런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그때부터 전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바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리고 싶다는 바람. 그저 할머니 말고 백옥자 씨라고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조금은 덜 쓸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매일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러다 70을 넘긴 어느 날, 한 아이가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손에 편지 한 통을 쥐고 있었죠. 혹시 백옥자 할머니세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를 그렇게 또렷이 전 이름으로 부른 건 수십 년 만이었거든요. 제가요, 고아원에 있어요. 푸른 샘이라고 예전에 거기서 자라셨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푸른 샘은 제가 자라났던 바로 그 보육원이었습니다. 저기, 이거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보육원 원장님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옥자야, 너를 기억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여기에 아직 있어.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원장님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요양원으로 옮기셨고, 당신의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아이 손에 편지를 들려 보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너의 이름을 다시 많은 아이들이 부르게 하고 싶구나. 내가 살아온 날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이름이 다시 불리고 그 이름이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제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분식집을 접고 매일 푸른 샘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봉사하러 갔어요. 반찬을 만들어 주거나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일들이었죠. 그러다 한 날 원장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은 여전하셨어요. 옥자야, 너는 정말 귀한 아이야.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 그 한마디가 제 이름을, 제 인생을, 그리고 제 상처를 감싸주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이 아이들에게 남기자. 내가 평생 외롭게 일군 삶을 이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그리고 저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제 전 재산을 푸른 샘 보육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돈은 많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이름은 백옥자입니다. 이름 없이 태어나 이름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쓴 후 저는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벽에 적었습니다. 이번엔 제 방이 아니라 푸른 샘 아이들의 거실 한가운데 벽에요. 백옥자, 너처럼 귀한 아이가 여기 또 살고 있어. 그 글자 위에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하나하나 덧칠을 해주었고 그 모습은 제 인생 전체를 포근히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원장님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옥자야, 내 이름 참 예쁘구나.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아이들이 하나둘 눈을 비비며 식당으로 들어서면
저는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잘 잤니? 오늘도 예쁜 이름으로 불릴 준비됐지? 그 말에 아이들은 시구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식탁 위에는 따끈한 미역국과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수록 저는 한 가지 변화를 느꼈어요. 아이들 중 몇몇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누군가에게 이름을 말하길 꺼려 한다는 거였죠. 이름에 담긴 상처, 가정의 흔적, 버려졌다는 기억,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목요일 저녁 아이들과 이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각자 자신의 이름에 얽힌 사연이나 느끼는 감정을 적고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시간. 처음엔 어색하고 조용했지만 점점 아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전 제 이름이 너무 길고 촌스러워요. 저는 이름이 아빠 쪽에서 지어졌대요. 그래서 싫어요. 전 그냥 이름이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이 너무도 익숙하게 들려왔어요. 마치 어릴 적에 저 자신이 거울 속에서 말을 거는 듯했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나는 이름이 없던 아이였어. 버려졌고 이름도 없이 자랐단다. 근데 말이야, 어떤 날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때 세상이 나를 처음 알아봐 주는 것 같았어. 그 말에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조용히 말했죠. 옥자 할머니, 전 이제 제 이름이 싫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름은 단지 부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그 아이들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보육원에 제 삶의 대부분을 바치게 됐습니다. 이젠 아이들 모두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옥자 할머니는 보육원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기부한 재산과 봉사활동에 대한 소식이 퍼져 지역에서 어르신 공로상을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사양했지만 아이들이 제 등을 떠밀었어요. 옥자 할머니,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세상도 알아야 해요. 시상식 날, 낯선 무대 위에 오르자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불빛, 많은 사람들의 시선, 마이크, 그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이들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제 이름은 백옥자입니다. 이름도 없이 태어나 많은 날을 외롭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이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말을 끝내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무대 아래에서 외쳤어요. 옥자 할머니, 저도 저 이름 사랑할게요.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이름을 스스로 품에 안아줄 수 있게 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공로상을 받은 후 저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와 아이들 사이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상패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값진 건 제 이름을 당당히 소개할 수 있게 된 제 자신이었어요. 계절은 흘러가고 저는 80을 넘겼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피곤해졌고 병원 진료도 잦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백옥자 어르신, 폐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앞으로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고 쉬시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숨이 가빠지고 계단을 오를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이 슬퍼할까봐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와 작은 일기를 썼어요. 옥자야,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 너 참 오래 열심히 살아왔잖니? 이름도 없이 시작해서 이름으로 기억되기까지 참 잘 해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앞으로는 조금 덜 자주 볼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옥자 할머니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란다. 아이들은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주 아이들이 돌아가며 저희 집으로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웃음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옥자 할머니, 우리끼리 약속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보육원 이름 바꿀 거예요. 옥자의 집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뭉클했어요. 그 아이의 눈은 진지했고 그 이름 속엔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제 마지막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유언장을 정리하고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 모두에게, 그리고 저처럼 이름 없이 세상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남기는 편지. 내 이름은 백옥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사랑하기로, 내 삶을 품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너도 내 이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엔 너의 이야기와 꿈과 가능성이 담겨 있으니까요. 기억하세요. 이름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너의 존재를 세상이 기억하는 방식이란 걸.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 긴장이 풀린 듯 잠이 솔솔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어요. 이제야 정말 내 이름으로 살아낸 것 같구나. 며칠 후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색종이로 만든 화관, 그리고 손편지 하나. 아이들은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그 안에는 조그만 메달과 함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 백옥자에게. 그리고 그 아래 아이들 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아이들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이름 불러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었지만 밤이 되면 혼자 조용히 기침하며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샘 보육원 시절 제게 이름을 지어주신 원장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옥자야, 너 정말 잘 살았구나. 이제는 그 이름 안에서 쉬어도 돼. 잠에서 깼을 때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날부터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따뜻한 말, 조용한 미소로 너는 꼭 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을 가진 아이야. 항상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해.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창밖에 눈이 소복이 쌓이던 밤이었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조용한 집안.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담요를 덮고 편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내 이름은 백옥자입니다. 이름 없이 시작해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줄을 읽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선가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자야, 수고 많았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은 조용히 제 방을 찾았고 창가에 기대어 평화롭게 잠든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 손에는 아이들이 준 메달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보육원은 한동안 슬픔에 잠겼지만 아이들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준비했습니다. 옥자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대로 보육원의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해 봄, 보육원의 이름은 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옥자의 집, 개원식 날, 작은 현판식이 열렸고, 거기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곳은 이름 없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찾아주는 곳입니다.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당당한 첫걸음을 선물합니다. 그 시작에는 언제나 백옥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 작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그 안엔 저희 사진 한 장, 하얀 머리를 단정히 넘기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모두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옥자 할머니, 사랑해요.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름이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일이었고요. 내 이름은 백옥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참 귀한 이름이었어요. 옥자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후 보육원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누군가가 이름을 묻는 걸 꺼려하고 소리 없이 지내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이름을 또렷하게 말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송하늘이에요. 옥자 할머니가 저한테 별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제 이름은 김세림이에요. 언젠간 제 이름으로 책을 쓸 거예요. 저는 이윤재입니다. 제 이름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이름이 될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지을 옥자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그분이 남긴 말, 남긴 손길, 남긴 온기가 이 집 안 구석구석에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옥자 할머니의 편지를 정리해 보관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 편지는 단지 한 통의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인생의 안내서였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보육원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백옥자 어르신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조용히 묻혀있던 이름을 다시 세상에 꺼내는 일이 할머니의 뜻과 어긋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옥자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짧은 문장을 보고 마음을 정했어요. 나처럼 이름 없는 아이들이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나의 이름이 그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기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로부터 1년 뒤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내 이름은 백옥자라는 제목의 작은 책이었어요. 책은 전국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학교와 도서관에서 낭독회가 열렸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당당히 말하게 되었다는 이들의 편지도 도착했어요. 그 중엔 한 유명 배우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도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때 읽은 내 이름은 백옥자라는 책이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줬다고 말했어요. 그 배우는 이후 옥자의 집에 꾸준히 기부를 이어갔고 덕분에 새로운 독서관과 상담실, 예술교실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당당해졌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매년 5월 13일 옥자 할머니의 생일에는 이름 축제가 열립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쓴 시, 그림, 노래, 편지를 나누며 그 이름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되새기는 날이에요. 그날만큼은 모두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 이름으로 꿈을 꿉니다. 그 목소리들이 하늘로 퍼져나갈 때 누군가는 분명히 듣고 있을 거예요. 하얀 담요 속에서 따뜻하게 웃던 백옥자라는 이름의 그 사람.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 중 누군가는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모든 건 제 이름을 처음으로 사랑해준 한 사람 덕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백옥자. 그날 그 이름은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불릴 거예요. 그 후로도 해마다 옥자 할머니의 생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축제에 모였습니다. 보육원 아이들뿐 아니라 책을 읽고 감동받은 이들, 이름의 무게를 새삼 깨달은 어른들까지 모두 한데 어우러졌어요. 축제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모두가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내가 지켜낸다. 내 이름은 나의 이야기다. 그 구호가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의 눈가가 붉어졌고 아이들은 가슴을 쭉 펴고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몇 년 전 제법 나이가 든 어느 남성이 축제에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뒤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끝날 무렵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는 백인호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한때 이름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보육원과 위탁가정을 전전했던 자신의 이름에 늘 부끄러움을 느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무서워했던 삶. 하지만 수년 전 우연히 한 도서관에서 내 이름은 백옥자를 읽게 되었고 그 후로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 책을 다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거울을 보며 제 이름을 소리내어 말해봤습니다. 백인호. 그 이름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작은 사회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잃고 살아온 시간, 이름을 되찾고 새로이 시작한 삶. 그 모든 것이 한 권의 책과 한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됐다고요.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내 이름은 백인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엔 늘 백옥자가 있습니다.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자의 집은 단지 보육원이 아니라 이름을 되찾고 인생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어요. 곳곳에서 옥자의 방, 옥자의 도서관, 옥자의 학교가 생겨났고 이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도 확장되었어요. 한 방송국에서는 백옥자 할머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그 영상은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쓰였습니다. 그 영상 속 할머니의 마지막 음성이 흐릅니다. 이름 없는 아이들에게,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어른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나를 찾고 있는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잔잔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문장이 되었죠. 이제 옥자의 집의 벽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한때 이름을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쓰고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사진들. 그중 하나 가운데 걸린 사진 한 장.
하얀 저고리, 미소 지은 눈매, 아이를 아는 팔. 백옥자. 그 이름은 이제 수많은 이름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옥자의 집이라는 이름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 가정을 잃은 아이, 그리고 자기 이름을 찾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이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어요. 삶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조용히 아프다는 것. 그런 이들에게 옥자의 집은 위로이자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 되었지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9의 가출의 거리를 전전하며 살아오다. 우연히 옥자의 집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던 아이. 그 청년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진우예요. 김진우. 어릴 때 한 번 불리고 그 후론 아무도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 그는 이곳에 머물며 작은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내 이름은 김진우입니다. 내가 이름을 되찾은 날 내 삶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문장은 지금도 옥자의 집 현관문 앞에 걸려 있습니다. 누구든 들어설 수 있는 그 공간에 누구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장이 되어 옥자의 집은 더 많은 이야기를 품게 되었고 백옥자라는 이름은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따뜻하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이 곧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지요. 너무 늦지 않았어. 너도 옥자 할머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매년 봄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벚나무 아래 앉습니다. 그곳은 백옥자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장소였지요. 그 나무는 할머니가 떠나신 해봄 유난히도 많은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여기에 계셔. 우리 이름을 지켜보시고 웃고 계셔. 그런 믿음은 사람들을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벚나무 아래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어요. 여기 이름 없는 이들의 어머니 백옥자가 잠들다. 그 이름은 수많은 이름들의 시작이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르는 이도 아는 이도 그 이름을 마음으로 되새깁니다. 그 후로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백옥자 할머니를 직접 만난 아이들조차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몇은 보육원 선생님이 되었고 어떤 이는 작가가, 어떤 이는 변호사나 의사가 되었지요. 하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이름을 되찾아준 한 사람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마다 5월이 오면 사람들은 한 송이 꽃을 들고 벚나무 아래 모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 그건 단지 고인의 추모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꽃을 놓으며 다짐합니다. 내 이름을 사랑하자. 내 삶을 포기하지 말자. 내가 나라는 걸 잊지 말자. 바로 그 다짐 속에 백옥자 할머니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옥자의 집은 하나의 상징이 아닌 문화가 되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이곳을 다룬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를 연속 편성했고 그 제목은 단순하고도 강렬했지요. 이름의 집. 그리고 그 부제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이름은 기억받을 권리가 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각계각층에서 이름을 되찾는 것의 의미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후 수많은 공공기관과 학교, 지역센터에서 이름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과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보육원뿐 아니라 탈북민, 이주아동, 노숙인 등 삶에서 이름조차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이제야 나로 살아갑니다. 이 문장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그 중심엔 항상 조용히 놓여있는 한 이름이 있었어요. 백옥자. 이름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단 한 사람의 인생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기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한참 떠들던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얘들아, 너희 중에 자기 이름이 싫었던 적 있는 사람? 몇 명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말해줄 친구 있니?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놀림받았어요. TV에 나온 연예인이랑 이름이 같아서 싫었어요. 엄마가 원래 남자아이 원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이상한 이름 지었대요. 그 목소리들은 아직 여리고 작았지만 그 안엔 마음의 흠집들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칠판에 두 글자를 썼습니다. 옥자. 이 이름 어때 보여?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조금 옛날 이름 같아요. 할머니 이름? 예쁘진 않아요.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들에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고 그는 태어났을 때 이름이 없었으며 이름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난을 견뎠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어줬는지. 수업이 끝날 무렵 아이 하나가 말했어요. 저 그 이름 멋진 것 같아요. 그 이름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아이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 이름 좋아졌어. 나도 언젠간 멋진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내 이름 보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어딘가에서 백옥자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미소 지었을 겁니다. 이름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껴안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 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름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나는 조용히 백옥자 할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진 속 그분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도 어른이 되었고 그분이 그토록 아끼던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옥자의 집의 원장이 되었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할머니처럼 모든 아이를 품을 수 있을까?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진 않을까? 하지만 매일 아침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알게 되었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일은 그 사람을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지민아, 잘 잤니? 다은이, 오늘 표정이 밝네. 현수야, 어제 그 그림 정말 멋졌어. 이 작은 인사 속에 아이들은 점점 자기 자신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은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막 입소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전 이름이 싫어요. 버림받은 이름이니까요. 그 아이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옥자 할머니도 그랬단다. 하지만 결국 그 이름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지. 너의 이름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자기 이름을 색연필로 크게 써서 방문에 붙였습니다. 그 종이에 쓴 이름 위로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백옥자라는 이름이 남긴 진짜 유산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믿는 힘을 심어준 것이라는 걸요. 그날 밤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당신이 부여준 그 사랑 이제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원장실 옆 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일은 사랑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백옥자. 아이들이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이름을 더 또렷하게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세상을 향한 당당한 외침이 되었어요. 이제 봄이 오면 우리는 매년 벚나무 아래에서 작은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들이 지은 노래예요. 이름을 주제로 한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요. 내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 이름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나를 기억해줘요. 그 노래가 울려 퍼질 때 누군가는 분명히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소중하다고 가르쳐 주셨던 그분. 내 이름은 백옥자. 나는 지금도 수많은 이름들의 시작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이름도 참 귀한 이름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름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가장 따뜻한 증거니까요.